안녕하세요, 스마트 딜리버 정동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다 터진 쇼바 리뷰했던 까마로가 쇼바를 바꾸러 오셨어요. 엔서 에리 타입이라는 단통식 서스펜션을 선택하셨는데요. 기계적으로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서스펜션이고요. 지금 MRC 정품 같은 경우는 340만원, 350만원, B품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한 250만원 선 되겠죠. 이 네오테크 같은 경우도 금액은 B품 MRC랑 비슷한데, B품 MRC 같은 경우는 또 터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일한 비용을 내고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애프터마켓 튜닝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카트리지만 교환하거나 아니면 오버홀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마로 유저분들이 애프터마켓 튜닝용 서스펜션을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네오테크, BC 레이싱 서스펜션들 많이 사용하고요. 드물게 KW도 사용하는 분들이 있지만 너무 고가라서 KW보다는 네오테크랑 BC 레이싱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통식 모노튜브다 보니까 승차감보다는 성능 위주의 서스펜션이고요. 고배기량 스포츠카답게 순정 쇼바가 차량 무게에 비해서 많이 무르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코너링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네오테크 서스펜션을 튜닝을 하고 나면은 아마 훨씬 좋아지실 거고요. 이전에 작업했던 까마로들 BC 레이싱이나 네오테크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오테크가 느낌이 조금 더 좋기는 했고요. 코너링 부분에서 확실히 저는 개선이 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터져서 흥건하게 다 젖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이쪽은 말라 있고 이쪽은 뭔가 젖었던 흔적이 있죠. 지금 쇼바가 다 터져서 오일이 흐른 자국이에요. 전자식 서스펜션들과 다를 바 없이 이제 이렇게 커넥터 방식으로 연결돼서 쇼바 밑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요. 얘는 쇼바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탈거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앞쇼바는 이렇게 MRC에 들어가는 커넥터, 브레이크 호수, 할트링크 이렇게 풀어서 밑에서 할 수 있는 탈착은 다 된 상태고요. 이제 위에서 마운트만 풀면은 앞쇼바는 나옵니다. 다른 쇼바들 같은 경우는 순정 마운트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장착할 네오테크 엔서는 필로볼 마운트가 적용된 타입이라서 순정 마운트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대로 세팅만 해서 장착을 해볼 건데요. 스포츠 주행이 많은 차량들에는 순정 구조에서는 프론트 캠버가 조절이 안 돼요. 이 필로볼 마운트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마운트가 차대에 이렇게 붙는다고 하면은 필로볼 마운트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프론트 캠버도 마이너스 캠버나 플러스 캠버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범위는 딱 정해져 있지만 취향에 따라서 또 스포츠 주행을 얼마나 즐기느냐에 따라서 캠버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코너링 할 때 안정감이라든지 접지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노튜브 서스펜션에 필로볼 마운트, 저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동그란 게 이제 캔슬러라는 제품인데, 그러니까 순정에서 이렇게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들은 순정 탈착하면서도 커넥터를 뺐잖아요. 커넥터를 빼는 순간 경고등을 띄우기 때문에 그 경고등을 임의로 삭제해주기 위해서 저항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식 쇼바가 들어간 차량들은 이 애프터마켓 튜닝 서스펜션을 장착할 때 캔슬러가 있어야지 경고등 없이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오테크 서스펜션에 네오테크 캔슬러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게 브라켓 형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BC 레이싱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타사 캔슬러를 쓸 경우에는 이 전용 브라켓이 없기 때문에 캔슬러를 적합한 위치에 또 장착을 하고 배선 작업도 좀 해줘야 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네오테크에서는 캔슬러를 개발하기 때문에 네오테크가 작업 편의성도 있고 배선 정리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일이 다 흘러가지고 지금 여기도 다 때가 묻은 상태거든요. 이러니 뒤에는 디스코 팡팡일 수밖에 없었지. 여기 그대로 캔슬러 이 자리에 들어갈 거거든요. 카마로는 MRC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서스펜션마다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MRC는 오일과 함께 미세한 철 입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자기유체 방식의 오일이라고 가지고 차량의 ECU가 차속, 노면 상황, 바퀴의 쏠림 등을 감지를 해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자기유체 철 입자들이 전류에 반응을 하면서 오일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서스펜션은 딱딱해지고, 반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오일의 점도가 묽어지면서 서스펜션도 똑같이 물러지고 1000분의 1초 단위로 계속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가변식 쇼바보다는 훨씬 반응이 빠르고 좋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카마로 차주분들이 MRC에 대한 문제를 많이 겪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8만에서 10만 MRC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쇼바 교환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으로 자동차에 상용화된 게 2002년 캐딜락 처음으로 상용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카마로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 건데, 일반 가변식 서스펜션보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특이한 구조로 돼 있기도 하고, 고장났을 때 이제 수리, 부대 비용에 있어서는 좀 큰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차주분들이 MRC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비품 아니면 정품 이렇게 사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인비를 제외한 부품값부터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꿔야겠다라고 마음 먹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대리님 작업이 되게 힘드신가 봐요. 왜요? 아니, 수염이 막 벌써 나셔가지고. 뭐야? 뭐야? 됐어요? 된 거 같은데. 카마로 차주들이 쇼바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점, 입장의 차이는 다를 수 있어도 MRC 자체는 되게 잘 만든 제품입니다. 국내 차종에는 MRC가 적용된 차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야, 이 상태로는 댐퍼를 눌렀을 때 리턴 되는 것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경고등도 뜬 게 없고 속도 제한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타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셔서 바꾸신 건데, 일단은 이 MRC 자체가 전자식이다 보니까 ECU가 컨트롤을 합니다. 쇼바가 터졌어 하면 ECU가 지금 이 상태로는 고속주행, 스포츠 주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속도 제한을 걸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전모드로 진입을 하는 거죠. 이제 경고등이 뜨거나 속도 제한이 걸리는 예로 또 하나는 MRC가 망가지면서 연계되는 ABS, ECS까지 같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속도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카마로를 데일리카로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세컨카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주행감이 예전 같지 않다 하시면은 가까운 정비소 방문하셔가지고 점검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를 타더라도 하체는 항상 중요하고 내 목숨과 직결된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돼 있네. 튜닝용 쇼바 같은 경우는 브랜드마다 이 댐퍼 세팅이 다 다르거든요. 댐퍼의 성향에 맞게 그거에 적합한 스프링이 또 같이 와요.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댐퍼와 차량에 맞는 스프링까지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나오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쇼바 교환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프링까지 통째로 교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정 쇼바가 나왔고요. 순정 쇼바는 마운트를 고정하는 게 볼트 타입이에요. 네오테크 같은 경우는 마운트에 이미 스터드가 있기 때문에 너트 타입으로 바뀌거든요. 개인적으로 너트 타입을 더 선호합니다. 이 볼트 타입은 작업하다가 실수하거나 오버토크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 마운트 자체에 나사산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은 마운트 전체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너트 타입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너트가 먼저 망가져요. 그러면 너트만 교환하면 되거든요. 너트 타입이 조금 더 유지보수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이 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입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볼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차고 조절도 안 되고 스프링을 받치는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순정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대량 생산을 하는 부품들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훨씬 저렴한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이 스프링부터 아예 차이가 나잖아요. 순정은 넓고 권수가 별로 없죠. 그만큼 소프트하다는 거거든요. 네오테크는 좁고 권수가 많죠. 그만큼 더 하드하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순정 부품으로는 특정 층을 두고 부품을 개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 영립식 타입이라서 감쇄력 조절이 이렇게 아래에 있어요.
핸들을 한쪽으로 완전히 꺾으면은 소비자분들도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위에서 조절하는 방식은 감수력 다이얼을 봤을 때 시계 방향이 쪼그는 방향, 반시계 방향이 푸는 방향이고요. 반대로 밑에서 위를 보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친절하게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이제 시계 방향은 하드, 그리고 반시계 방향은 소프트. 다 쪼으신 상태에서 풀면서 기준을 잡아 가셔야지 정확한 감세력 세팅이 가능합니다. 순정 쇼바 커넥터 있던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캔슬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것까지 브라켓 하나하나 설계를 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작업은 다 끝났고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고가 앞에는 나왔는데 뒤에는 조금 높아요. 앞뒤 편차가 한 1cm 정도 되는데요. 신품 쇼바를 장착한 거기 때문에 뒤에는 스프링 위아래로 받쳐지는 고무도 있고 스프링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5mm에서 최대 10mm 정도까지는 떨어지거든요. 지금 편차가 딱 10mm라서 2차 세팅 때 차고 다시 한번 보면은 앞이랑 얼추 비슷해질 것 같아요. 동일하게 시운전을 한번 나가볼 건데요. 이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인원이 다 타고 있는 상태고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느낌이 달라요. 이런 잔노면에서도 되게 많이 튀었는데 아예 느낌이 달라요. 처음부터. 차네. 차네. 다르죠? 아, 차네요. 이제 좀 편안하게 탈 수 있겠네요. 아까는 너무 튀어서 불편함을 넘어서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모노튜브 방식이다 보니까 패밀리카나 세단에 많이 하시는 테인스타즈 이런 제품들이랑은 다르게 좀 단단한 면은 있는데요. 불쾌하게 딱딱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편안하게 단단하다는 느낌이거든요. 24단 감세력이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주행 환경이나 습관에 맞게끔 피드백을 받아서 이 조절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부드럽다. 만족할 수밖에 없는 튜닝인 것 같아요. 노을이 되게 이쁘게 지네요.